엄마? 한겨울 눈발 속 호떡을 팔던 여고생 앞에 명품 코트를 입은 재벌가 꼬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손에서 호떡이 떨어질 뻔했죠. 처음 보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른다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는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호떡 굽는 여고생과 재벌가 꼬마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린입니다. 올해 19살이에요. 찬비가 볼을 때리는 이 시린 겨울밤에 대전 중앙시장 어귀에서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갈라진 장갑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와 손끝이 얼얼하지만 반죽을 뒤집는 손길만큼은 능숙했어요. 이제 석 달째 이 자리에서 매일 밤을 보내고 있거든요. 호떡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설탕이 녹아내리며 달콤한 향이 퍼져나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코끝을 킁킁거렸죠.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뿌듯했습니다. 맛있는 호떡 드세요. 따끈따끈한 호떡이에요. 목소리만큼은 밝게 외쳤어요.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장사의 기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주머니 속 수능 성적표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나름 상위권이었죠. 친구들은 모두 축하한다며 어느 대학에 갈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어요. 성적이 좋다고 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복자 할머니 보호자이신가요? 이번 달 치료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입금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호떡을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폐질환으로 누워 계시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만큼은 꼭 지켜야 했으니까요. 찬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펼쳐서 호떡팬 위를 가렸습니다. 비가 반죽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몸은 더 추워졌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손님이 하나둘 줄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개라도 더 팔아야 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 매출로는 병원비에 조금 보태는 정도가 고작이었죠. 반죽을 정리하면서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문득 대학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 친구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부러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오늘도 버텨야 한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호떡팬을 닦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버텨야 했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질 때까지,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골목 저편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망은 있을 테니까요. 한울에너지 회장 저택은 겨울밤에도 따뜻했습니다.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 8살 유지우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먹어줘. 가정부 김이모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1시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고개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떠난 지 3달이 지났지만 지우는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뜻이었죠. 회장실에서 늦게 돌아온 할아버지 유강주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냉철한 경영인으로 불리는 그도 손자 앞에서는 무력했거든요. 오늘도 안 드셨어요. 김이모의 보고에 강주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양실조가 심해지면 입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먹이는 것도 해답이 아니었죠. 지우야, 할아버지랑 드라이브나 할까? 강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검은 벤츠가 저택을 떠나 대전 시내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박 기사는 후사경으로 뒷좌석을 살폈어요. 강준 회장과 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찬비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도심의 야경이 비에 젖어 번져 보였죠. 지우는 창밖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중앙시장 근처를 지날 때였어요.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호떡을 굽는 냄새였죠. 차창을 닫았는데도 그 향기는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우가 처음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강준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무슨 냄새인지. 박 기사가 중얼거렸죠. 그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콤해요. 3달 만에 처음 들은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강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사, 차를 세워주세요. 회장님,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주세요. 차는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길을 천천히 돌다가 호떡 가판대 앞에 멈췄습니다. 혜린이 우산을 받쳐들고 반죽을 굽고 있었어요. 저기 있네요. 박 기사가 말했죠. 지우는 차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호떡이 팬에서 지글거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가서 사오라고 할까요? 강준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음식에 관심을 보인 게 처음이었거든요. 박 기사가 차에서 내려 혜린에게 다가갔어요. 혜린은 예의 바른 미소로 맞았습니다. 호떡 몇 개 주세요. 네, 따끈따끈한 걸로 드릴게요. 혜린은 능숙하게 호떡을 포장했어요. 박 기사가 차로 돌아와 호떡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손을 뻗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강준이 당부했지만 지우는 이미 호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워서 입을 벌리며 호호 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강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지우가 자신의 호떡을 나누려고 했어요. 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가 다 먹어. 맛있어요. 지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작지만 확실한 웃음이었죠. 강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우는 호떡 하나를 다 먹었어요. 3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완전히 먹은 거였죠. 그리고는 차창 너머로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여전히 찬비를 맞으며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죠. 지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강준은 놀랐습니다. 지우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한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럴까? 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린의 가판대가 멀어져도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처음으로 저녁을 조금 먹었습니다.
김이모는 기뻐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강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강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우가 호떡 파는 아가씨를 보며 보인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꿈을 꾸었어요. 따뜻한 호떡 냄새와 함께 누군가가 자신에게 웃어주는 꿈이었죠. 석 달 만에 처음 꾼 좋은 꿈이었습니다. 강준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우의 변화는 기쁜 일이었지만 그 원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밖으로는 여전히 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호떡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올 것 같았어요. 강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해리는 평소보다 일찍 가판대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검은 차에서 호떡을 사간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반죽을 반죽기에 넣고 돌리는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그 아이가 혼자 서 있었어요.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였죠. 어제 그 아이네. 혜린이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는 주춤거리며 가판대에 다가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차도 어른도 없었어요. 혼자 왔어? 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혜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혼자 나돌아다녀도 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보호자는 어디 계셔? 할아버지는 회사에 계세요. 그럼 엄마는?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혜리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화제를 돌렸어요. 호떡 또 먹고 싶어서 왔지. 따끈따끈한 걸로 해줄게. 혜리는 모자와 목도리를 벗어놓고 호떡을 굽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지우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누나. 응? 혜린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는 혜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계속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머리카락도, 눈도, 웃는 모습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린은 당황했지만 아이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거든.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금 구겨진 사진이었어요. 이거 봐요.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혜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정말 혜린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분이 엄마예요? 네.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지우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린은 사진을 다시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믿기 어려웠어요. 언제 돌아가셨어? 저를 낳고 바로요. 혜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고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럼 할아버지랑 둘이 사는 거야?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항상 바쁘셔서. 지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혜린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이 외로웠겠다. 누나가 엄마 같아서 좋아요. 지우가 혜린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혜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 한울에너지 회장실에서는 강준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혼자 나간 걸 뒤늦게 안 거였어요. 보안팀에게 수소문을 시켰죠. 찾았습니다. 어제 그 호떡집에 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준은 즉시 차를 타고 나섰어요. 지우가 걱정되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시장 골목에 도착한 강주는 멀리서 지후와 혜린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지후가 혜린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 강준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강준은 서둘러 가판대로 걸어갔어요. 지후가 강준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후야, 혼자 어디 나온 거야? 강준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후는 오히려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이 누나가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지후가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강준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서연의 사진이었어요. 혜린도 처음 보는 중년 남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혜린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강준은 혜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지후 말이 맞았어요. 정말 서연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혜린이라고 해요. 나이는 19살이에요. 강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죽은 게 8년 전이었고 지우가 8살이었으니까 계산이 맞았습니다. 혹시 서연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혜린의 대답에 강준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서연도 부모 없이 자랐었거든요. 할머니 성함은 강복자예요. 그 순간 강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복자는 서미정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25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여자의 어머니 말입니다. 서미정. 강준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혜린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미정이 누구예요? 왜 그 이름을? 아니에요. 착각이었습니다. 강준이 서둘러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서미정이 임신한 채 사라졌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혜린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지우야, 집에 가자. 강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는 아쉬워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누나, 내일도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혜린이 손을 흔들어줬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남자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차 안에서 강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혜린이 서미정의 딸이라면 지우와는 이모와 조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그렇게 끌렸던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거든요. 강준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뒤숭숭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우라는 아이도 그 할아버지도 뭔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슬픈 눈빛은 자꾸 생각났습니다. 강준도 잠들지 못했어요. 과거의 죄가 현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미정에게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만약 혜린이 정말 서미정의 딸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밖으로는 또다시 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혜린은 평소처럼 호떡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매일 찾아와서 호떡을 사 먹었고 그 덕분에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언제 올까? 혜린이 혼잣말을 하며 철판을 닦았어요. 지우는 이제 혜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멀리서 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음이었어요. 혜린이 고개를 들어보니 재개발 단속반 차량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혜린이 중얼거렸어요. 단속은 보통 새벽이나 늦은 밤에 하는데
한낮에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트럭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단속복을 입은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저기 불법 노점상. 한 남자가 혜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 문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신고하고 영업하고 있어요. 허가증도 있고. 허가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구역은 재개발 예정지라고. 문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혜린의 가판대를 둘러쌌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세요. 정말 허가받고. 시끄럽게 떠들지 마. 당장 치워. 문태식이 손을 휘저었어요. 용역업체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의 호떡팬을 들어 올렸어요. 안 돼요. 그거 놓으세요. 혜린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철판과 가스통이 하나씩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제발요. 이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혜린이 애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태식은 짜증을 냈습니다. 진작 다른 일 찾았어야지. 불법으로 장사해놓고 뭔 소리야. 불법이 아니에요. 정말로 허가를. 닥쳐. 문태식이 고함을 쳤어요. 주변 상인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혜린이 트럭으로 달려가서 문을 막았어요. 필사적이었습니다. 이게 할머니 숨줄이에요. 혜린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못 내고 대학도 못 가고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태식은 냉정했어요. 오히려 혜린을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가난한 건 내 탓이지 우리 탓이야. 어서 비켜. 혜린이 젖은 흙탕물 위로 넘어졌어요. 코트가 더러워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철판이 트럭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찡그랑하는 금소금이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혜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아, 안 돼. 혜린이 기어가서 깨진 철판을 주워들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이 베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서진 철판을 가슴에 안았어요. 으악! 혜린이 울부짖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문태식은 만족한 표정으로 손을 털었습니다. 오늘 실적 하나는 확실히 챙긴 셈이었어요. 다음부터는 허가 구역에서 장사해. 알겠어.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문태식은 돌아섰어요. 트럭이 떠나간 자리에는 혜린만 홀로 남았습니다. 혜린은 깨진 철판을 끌어안고 계속 울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호떡팬도 가스통도 심지어 반죽 재료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혜린이 중얼거렸어요. 병원비는커녕 오늘 저녁 밥값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준이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우를 데리러 오는 길이었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한 거였죠. 강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혜린이 무너져 우는 모습이 25년 전 서미정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건가? 강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죄책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운전기사 박 기사도 상황을 파악했어요. 후사경으로 강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나서고 싶었지만 선뜻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혜린이 정말 서미정의 딸이라면 자신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었거든요.
혜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차가웠어요. 일어나야 해. 혜린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혜리는 깨진 철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눈물을 닦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재료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어요. 다시 시작해야 해. 혜린이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나니까요. 강주는 혜린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 아이의 강인함이 서미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주는 뒤를 돌아봤지만 혜린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혜린은 혼자 골목을 걸었어요. 빈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다시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찬바람이 불어와 상처난 무릎을 스쳤어요.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이 정도 아픔으로 무너질 혜린이 아니었거든요. 밤늦은 서재에서 강주는 브랜디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이 무너져 우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25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1999년 봄 대학생이던 강주는 캠퍼스 근처 꽃집에서 서미정을 만났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꽃을 팔던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죠.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프리지아요. 꽃말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서미정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어요. 강주는 그날부터 매일 꽃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였죠. 재벌가 후계자가 꽃집 알바생과 사귄다고. 아버지의 분노는 무서웠습니다. 서미정의 집에 사람을 보내 협박했어요. 어머니까지 나서서 돈봉투를 내밀었죠. 우리 강준이와 헤어져 주세요. 서미정은 돈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준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왜? 뭔 일이야? 그냥요. 우리는 안 어울려요. 서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강준은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압력이 무서웠거든요. 그 후 서미정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강준이 알게 된 건 몇 년 뒤였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서미정은 혼자 딸을 낳아 기르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서연이었어요. 강준의 첫째 딸이었죠. 성인이 된 서연을 찾아 인정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냐고, 왜 혼자 키우게 했냐고 물었죠. 미안하다. 강준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연은 결혼 후 지우를 낳고 출산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강준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는 늘 가족을 명분으로 가족을 죽였다. 강준이 중얼거렸어요. 가문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죠.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김 부장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준이 혜린에 대해 신상조회를 의뢰했었거든요. 어머니 이름이 서미정 맞습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강준의 손이 떨렸어요. 서미정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강복자 씨는 현재 폐질환 말기로 입원 중이고요. 김 부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강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세요.
정확한 출생 정보를 이미 해봤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강주는 브랜디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고 뜨거웠습니다. 만약 혜린이 서미정의 딸이라면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서미정에게 못다한 사랑을 혜린에게라도 베풀어야 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혜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물었어요. 강주는 긴 침묵 후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보겠소. 그런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강준이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준은 혜린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죠. 이틀 후 강준은 혼자 그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혜린의 흔적마저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였죠. 어디 갔을까? 강준이 중얼거렸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혜린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빴거든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혜린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강주는 서둘러 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린이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 할아버지세요? 그래요. 여기서 뭘? 혹시 제 물건 중에 남은 게 있나 해서요. 혜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모든 게 치워진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와봤다고 했죠. 강주는 혜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모자, 벗어줄 수 있겠니? 네. 혜린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예의상 모자를 벗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강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혜린의 눈매가 서미정과 똑같았어요. 특히 슬플 때 보이는 그 떨리는 눈빛까지 그대로였죠. 너희 어머니 이름이 서미정이니? 강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린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강준의 무릎이 꺾였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서미정이 혼자 키운 또 다른 아이였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혜린이 급히 강준을 부축했어요. 강준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갑자기? 혜린이 당황했어요. 강준이 갑자기 사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너의 어머니를. 나는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어. 강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전 나는 너의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어. 가문의 압력 때문에. 강준이 과거를 털어놨어요. 서미정과의 사랑, 강제로 헤어진 이유, 그 후 서미정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혜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 충격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강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용 키트였습니다. 이걸로 확인해보자. 혹시 괜찮다면.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였어요. 혜린은 정말 강준의 딸이었습니다. 강준의 서재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혜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재벌 회장의 딸.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호떡을 팔며 하루하루 버티던 자신이 갑자기 재벌가의 딸이 된 거였죠. 혜린아. 강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혜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왜 이제야 찾으셨어요? 혜린의 목소리에 원망이 배어 있었어요. 강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찾으려고 했지만. 변명 마세요. 혜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저를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강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할머니도 병드시고 저도 매일 호떡 팔면서 버텼는데 아버지는 편안한 집에서 뭐 하셨어요? 혜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25년간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강주는 혜린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혜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강준이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린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혜린아. 네. 할머니 병원비는 내가 낼게.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요. 혜린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강주는 혼자 서재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린은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거든요. 엄마,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혜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서미정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할머니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재벌가의 딸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혜린은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거든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혜린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강주는 혜린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자 할머니를 뵙기로 한 거였어요. 혜린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강주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주는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혜린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복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혜린이 다가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복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고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혜린이.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그런데 강준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분은. 복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준은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강준입니다. 유강준. 설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전 서미정이 울면서 말했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미정이가. 끝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요. 복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강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혜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혜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혜린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이미 알고 있어요, 할머니. 혜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강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강준이 물었어요. 복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가 임신했을 때부터요. 그 아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셨는지. 미정이가 막았어요. 당신 가족한테 피해주기 싫다고.
복자 할머니가 과거를 털어놨어요. 서미정이 임신한 후에도 강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10년을 혼자 키웠어요. 힘들어도 참고.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어요. 강준은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할머니. 혜린이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어요. 딸만은 잘 키워달라고. 그 순간 강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큰절을 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린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혜린이 이제 의지할 곳이 생겼네요. 할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강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모셔드릴게요. 그런 건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안 됩니다. 제 의무예요. 강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싶었거든요. 병실을 나온 강준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 중앙시장 재개발 단속 즉시 중단하세요. 네. 갑자기 왜? 내가 직접 지시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생 프로젝트를 준비하세요. 강준이 명령했어요. 혜린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까지는. 있어.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거야. 강준이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 이름으로 진행할 거야. 혜린 상생 프로젝트로. 제 이름으로요? 그래. 내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 강준의 제안에 혜린은 고민했어요.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이 일만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직접 참여할 거예요. 현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강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혜린의 모습에서 서미정을 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자. 다음 주부터 혜린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무작정 철거하는 대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찾아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혜린은 매일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을 만났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문태식은 갑작스런 방침 변화에 당황했어요. 상부에서 단속 중단 명령이 내려온 거였거든요. 왜 갑자기 방침이 바뀌는 거야? 문태식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울에너지 회장의 직접 지시였거든요. 강준은 혜린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시네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강준이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담당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우도 혜린을 누나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혜린이 강준에게 말했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조금씩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혜린아. 나에게 기회를 줘서. 강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눈이 그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한울그룹 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어요. 폐 기능이 많이 개선되어 산소호흡기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린아, 대학 준비는 잘 되고 있니? 할머니가 병실에서 혜린에게 물었어요.
혜리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식품 영양학과에 합격했어요. 호떡 레시피도 더 공부하고 싶고요. 혜린의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강주는 복자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복자 상생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자녀와 고아원,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장학회였어요. 이 장학회의 첫 번째 수혜자가 우리 혜린이구나. 강준이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혜린의 마음씨는 여전했어요.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우는 혜린을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잘 먹고 웃게 되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호떡 만들어주세요. 지우가 혜린에게 조르듯 말했어요. 혜린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 네. 지우의 대답이 힘찼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전 중앙시장 골목에 새로운 풍경이 생겼어요. 깨끗하고 합법적인 푸드트럭이 자리 잡았습니다. 혜린이네 따뜻한 호떡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혜린과 지우가 함께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혜린을 열심히 도왔어요. 이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 지우가 정말 잘하네. 두 사람의 모습이 정겨웠어요. 달콤한 호떡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강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혜린이 웃으며 호떡을 손님들에게 건네는 모습이 서미정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가세요? 지우가 강준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강준이 차에서 내려 푸드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도 호떡 드세요. 혜린이 갓 구운 호떡을 건넸어요. 강준이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맛있구나. 처음 드셔보시는 거 아니에요? 혜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강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너희 어머니가 만들어준 호떡 맛이야. 강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25년 전 서미정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호떡 맛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혜린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자신을 거쳐 아버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지우가 혜린과 강준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강준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 호떡을 사 먹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재개발 압박이 사라지고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덕분이었어요. 혜린아, 고마워. 강준이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뭐가요? 나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알게 해줘서. 혜린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색할 때가 있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푸드트럭 정리를 시작했어요. 지우가 열심히 도왔고 강준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단골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혜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할머니가 만족해하시며 돌아가셨어요. 혜린은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강주는 혜린과 지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온기는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봄이다. 25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준의 차에 혜린과 지우가 탔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내일은 할머니 병문안 가죠. 혜린이 제안했어요. 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희망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처럼 이들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호떡의 온기로 이어진 가족,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라며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